반드시 알아야 할 현장조사 4원칙.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현장조사 4원칙입니다. 예전과 달리 경매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진만으로 보던 경매 물건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은 보는 것은 부동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물건도 보지 않고 덥석 사버리면 그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입찰하려는 물건을 고르고 처음 현장에 나가면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리번거리고 의미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만 흐르고 하루가 다 가버리게 됩니다. 알차게 조사한 것은 없고 알아봐야 할 것은 많은데 이러면 다음에 또 다시 와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현장 조사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해야 할 일들이 척척 생각나지만 처음부터 방법을 알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서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들은 4가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조사는 이미 모두 끝났어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까운 시간만 날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프린트 한 종이 한 장이나 스마트폰으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한 그 화면 하나만 믿고 현장 조사를 나간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현장 조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이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데 아무 준비 없이 일단 가서 살펴보자라는 마음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면 현장에서 얻는 것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고 다음에 또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현장 조사는 거의 하루의 시간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스케줄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결국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매각 기일을 맞이하여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없고 혹은 입찰을 포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후회만 남을 뿐이죠. 현장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지역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략적인 입찰가 등에 대한 분석은 현장에 출발하기 전에 이미 끝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를 마치지 않았다면 막상 현장 조사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들을 만나도 세부 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가 없고 전화로도 가능한 뻔한 질문만 하다가 오게 됩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멀리 현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들만 물어보고 파악한다면 거기까지 간 시간과 노력이 엄청 아깝게 느껴지게 될 뿐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건축법상의 건물 정보와 법적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디테일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과 점유자에게 구두로 확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 조사 때 이런 점들을 준비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 후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사이트에서는 알 수 없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권리관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도 주변 환경이나 경매 물건의 상태까지 디테일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집 내부의 관리 상태, 동네 마트나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 학원 등의 여러 상권을 살펴봐야 하고 이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외관이 양호했는데 막상 현장 조사를 가보면 관리가 엉망인 빌라도 있고 지도상 거리를 계산했을 때는
지하철역까지 5분 거리였는데 실제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서 접근성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4층이지만 지대가 낮아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으며 이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러 가면 도착하기 전부터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 시설이나 상권의 접근성과 활성화에 따른 입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왕 간 김에 입찰하려는 물건과 비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비슷한 물건이 경매 물건에 나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학군과 앞으로 호재 가능 여부와 미래 가치 등을 따져봅니다. 3.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면 소유자나 임차인인 점유자, 이웃주민, 부동산 중개사 등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과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방법을 모르겠다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점유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경매 입찰 때문에 온 방문객을 점유자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나봐야 그 사람의 상황과 성향을 파악하고 명도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 내부도 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오전이나 낮 시간보다는 저녁에 가야 점유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저녁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창문의 불빛으로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운 좋게 점유자가 문을 열어줘서 만나게 된다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마디를 편안하게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말은 최대한 아끼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많이 들어줘야 합니다. 점유자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일수록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현장 조사를 마치고 오면 곧바로 정리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최대한 사진도 많이 찍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정보도 얻었으면 그 데이터들은 모두 기록하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입찰하려고 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없고 막연하게 입찰가를 정하게 됩니다. 현장 조사 때에는 입찰가에 영향을 줄 정보들을 분명히 살펴보았음에도 정리와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된 중요한 정보들은 꼭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에 물건을 매도할 때나 같은 종류의 물건이 경매에 다시 나왔을 때 이 자료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현장 조사를 막상 하려고 하면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나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성공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현장 조사 4원칙 1. 기본적인 조사는 이미 모두 끝났어야 합니다. 2.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합니다. 3.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4. 현장 조사를 마치고 오면 곧바로 정리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